DK넷 라디오 오늘의 핫 이슈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 마리우폴 제철소를 공격하지 않기로 했다는데 이 소식 먼저 살펴보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마지막까지 항전 중인 아조스탈 제철소 일대에 대한 공격을 취소하고 봉쇄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격 대신 봉쇄를 하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이날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부 장관의 보고를 받는 영상을 공개했는데, 이 영상에서 쇼이구 장관은 푸틴 대통령에게 러시아군이 마리우폴을 장악을 했고 아조우스탈에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과 용병 잔당들이 있는데 현재 포위된 상태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네. 그러자 푸틴 대통령은 아조우스탈 공격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취소를 명령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공업지대를 봉쇄하라, 이런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 지금 제철소 단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요?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푸틴 대통령에게 약 2천여 명의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단지 안에서 대항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라는 보고를 합니다. 네. 우크라이나 정부는 단지 안에 러시아군의 최후 항전 중인 아조우 연대 소속 군인들뿐 아니라 민간인들도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우크라이나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서 민간인 천여 명 정도가 단지 안에서 현재 대피 중이다라는 보도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푸틴 대통령이 공격 대신 봉쇄를 명령한 이유는 뭡니까? 네, 아조스타 일대를 공격을 강행을 했을 경우 러시아군의 피해도 상당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봉쇄를 선택했다라는 관측입니다. 네. 푸틴 대통령은 회의에서 아조스탈 단지를 과거 로마의 거대 지하 무덤이죠, 카타콤에 빗대면서 러시아 군인들이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 벽을 기어오르고 땅속을 기어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면서 대신 파리 한 마리도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봉쇄하라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네, 그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고립되는 상황에 처해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러시아의 봉쇄 작전이 장기화되게 되면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아조스탈에 있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에게 항복을 촉구하면서 만일 투항한다면 생명을 보장하고 적법하게 대우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지금 제철소 안에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있는데 그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나요? 네, 아조우 연대의 시바토실라프 팔라마르 사령관은 러시아의 항복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팔라마르 사령관은 동영상을 통해 러시아 연방이 제시한 무기 포기, 또 군인들이 포로가 되는 조건을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한 공장 지하에 대피 중인 민간인 수백 명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선 제3자가 필요하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는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해 어떤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미하일로 포돌리아프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보좌관은 21일 밤늦게 러시아에 특별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그간 러시아와의 정전 협정에서 우크라이나 측 수석 협상 대표로 나섰던 이 포돌리아크 보좌관은 이날 트위터에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는 마리우폴에서 특별 협상을 가질 준비가 됐다라면서 아조스탈에 있는 아조우 연대 병사들, 우크라이나 군인들, 또 민간인, 어린이들은 모두 우크라이나 국민들이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 바로 특별 회담을 제안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러시아가 마리우폴에 인도주의적 통로를 제공하기로 했던 것은 어떻게 됐나요? 네, 이리나 베레슈쿠 우크라이나 부총리가 21일 인도주의적 통로를 통해 전날 민간인들을 태운 버스 4대가 마리우폴을 빠져나갔다라고 밝혔습니다. 베레슈쿠 부총리는 22일에도 노인과 여성, 어린이 위주로 대피 작전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안전 사정이 나빠서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가 수천 명의 주민을 강제로 러시아 쪽으로 보내고 있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유럽 연합 상임의장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샤를 미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미셸 의장은 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유럽의회가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최근 유럽 지도자들이 잇따라서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를 비롯해 폴란드와 발칸 3국의 지도자들,
또 우르줄라 폰데얼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등이 잇따라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지지와 연대를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셸 의장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파괴하고 유럽연합을 분열시키려고 하지만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재정 지원을 위해 다음 달 5일 우크라이나 연대 신탁 펀드가 출범할 것이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네. 미국도 추가 지원에 나서고 있죠.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백악관에서 우크라이나의 최신 전황을 설명하면서 8억 달러 규모의 추가 안보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 공격의 초점을 재조정하고 있다라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격을 막도록 돕기 위해 지원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지난주 우크라이나에 8억 달러 규모의 안보 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한 주 만에 또다시 대규모 추가 안보 지원을 제공하기로 한 것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